544번 3차 방식 x3제곱 빼기 3a x제곱은 4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기 위한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3차 방식의 실근의 개수에 관한 건 서머리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죠. 일단 일반형으로 고쳐서 정리를 해야죠. x3제곱 빼기 3a x제곱 빼기 4는 0으로 두고 좌변을 fx라고 둡니다. 그럼 좌변의 3차 곡선이 극점을 가져야 되고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달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극값까지 구해줘야 된다고요. 극값 찾기 위해서 일단 미분해서 0으로 둡시다. 그러면은 3x제곱 빼기 6ax 0이다 해서 3x로 묶어서 정리한 게 x 빼기 2a 0. 따라서 x는 0하고 2a에서 극점을 갖죠. 극값을 조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f0은 마이너스 4, f2a가 8a 3승 마이너스 12a 3승 빼기 4 정리한 게 마이너스 4a 3승 빼기 4로 정리되네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극값의 곱이 뭐라고요? 음수가 나와야 되죠. 곱한 게 여기서도 서로 곱할 때 마이너스 4를 내보내면 플러스 16, 즉 f0, f2a의 곱은 16으로 묶어서 a 3승 더하기 1로 정리되고 곱이 음이 돼야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고 했어요. 얘는 양이니까 버려도 여기는 인수분해가 a 더하기 1과 a 제곱 빼기 a 더하기 2는 0보다 작다. 이건 모든 a에 대해서 절대 양이죠. 절대 부호를 갖는 인수라고요. 그러니까 a 더하기 1이 음수가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게 조건을 만족하는 a의 범위라고요. 546번 문제. 두 개의 함수 fx는 2차 함수로 gx는 3차 함수로 줬습니다. 그래서 방정식 fgx의 합성함수를 10이라고 두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k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합성함수는 보통 다 풀어서 쓰려면 너무 복잡하죠. 이런 합성함수 문제의 99%는 치환한다고 그랬습니다. 치환은 속함수를 치환하라고 그랬죠. 속함수라는 건 이렇게 묶어서 쓸 수도 있으니까 gx가 속함수죠. 그래서 gx를 t라고 치환하자고요. gx는 3차 함수니까 얘는 치환할 때 변형을 고려해야 되는데 3차 함수는 모든 실수를 갖죠. 자, 그래서 요 fgx라는 방정식을 다시 써보겠습니다. fgx는 fgx를 t로 치환해서 ft는 2차식으로 결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서 얘를 10으로 일단 두고 t의 2차 방식을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t제곱 빼기 t 빼기 12는 0이 되고요. 인수분해가 t 더하기 3과 t 빼기 4가 되네요. 그래서 t의 값이 일단 마이너스 3 또는 4로 결정됐습니다. 다시 t를 뭐로 돌려줘야 돼요? 원래 치환되기 전에 gx로. 그럼 gx하고 마이너스 3과 같다랑 gx랑 4랑 같다 해서 만들어지는 두 근이 서로 다르게 두 개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g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gx는 지금 역시 상수항의 미정계수를 갖고 있는 그림이에요. 어쨌든 극점을 조사해서 극값까지 조사해서 얘네들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자, g'x 6x 제곱 빼기 6은 0. 여기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극점을 갖죠. 그래서 g-1부터 계산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6 더하기 k에서 k 더하기 4로 정리되고 g는 2 빼기 6 더하기 k에서 k 빼기 4로 정리되네요. 그래서 gx의 곡선을 그려봤더니 극대값이,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인데 극대값이 k 더하기 4고요. 극소값이 k 빼기 4로. 자, 그리고 이제 y는 마이너스 3과 y는 4를 그려서 두 개의 교점이 발생하도록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일단 처음 생각할 건 y는 마이너스 3이 여기서 그려지면 되겠죠. 그리고 y는 4는 여기서 그려진다면 여기서 한 개의 교점, 한 개의 교점에서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거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k의 범위를 따져보면 k 더하기 4가 4보다 작아야 되고요. k 빼기 4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죠. 이걸 k에 관해서 정리하면 k는 0보다 작고 and k는 1보다 커야 되죠. 1보다 크면서 0보다 작은 k가 없네요. 두 번째 경우는, 그럼 두 번째 상황은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요? 곡선이 있고요. 극대값 k 더하기 4, 극소값 k-4 그린 다음에 두 개가 모두 마이너스 3과 4가 여기에 있을 때 위에서 각각 한 점에서씩 만난다면
만족해야 될 조건은 k 더하기 4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되죠. 여기서 k는 마이너스 7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뭐 4보다 당연히 작은 건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만 쓰면 되고요. 또 세 번째,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번에는 곡선이 있고 얘가 k 더하기 4, 얘가 k 마이너스 4고요. 두 직선 y는 마이너스 3과 y는 4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k 마이너스 4가 4보다 크면 되겠죠. 여기서 k가 8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족하는 k의 범위는 얘 아니면 얘 두 가지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k의 범위를 정리해주면 k는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k는 8보다 크다로 영역을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547번 문제입니다.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x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 알파, 베타, 감마 감마의 크기를 비교해줬어요. 그리고 f알파, f베타, f감마의 곱이 음이다. 자, 최고차의 양수인 4차 함수 fx가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점 알파, 베타, 감마가 바로 뭐의 위치라고요? 극점의 위치. 그러니까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이므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절대적으로. 극점이 3개 간다고요. 왼쪽부터 알파, 베타, 감마라는 뜻이겠죠. 자, 기억 부분부터 확인해 봅시다. fx는 x는 베타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가운데에서 분명히 극대값을 갖겠죠. 당연히 참. 니은번.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까? 지금 요 둘째 줄에 있는 조건, 박스 둘째 줄에 있는 조건이 말하는 건 세 개의 극값의 곱이 음이라는 얘기는 세 개가 모두 음이거나, 즉 이렇게 그려지거나 x축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럼 모두 음수 곱하면 음수가 나오는 거 맞는데 두 개의 극값이 양이고 하나가 음이어도 되죠. 그렇다면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알파, 베타, 감마에서 알파, 베타에서는 둘 다 극값이 양이고 감마에서는 음이니까 역시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겠네요. 그럼 하나 더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것도 만족하겠죠. 음의 극값을 갖는 게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박스의 조건이 만족하는 건 이 세 가지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y는 0이 바로 x축이니까 이 세 가지 그림에서 x축과의 교점은 모두 두 군데씩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죠. 참이고요. 디귿번. f알파가 양수이면 방정식 fx는 0은 베타보다 작은 실근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f알파가 0이라는 얘기는 제일 왼쪽에서의 극소값이 양이라는 얘기니까 바로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죠. 이 디귿번을 만족하는 그림이 이 두 번째 그림입니다. 그러면 두 근이 여기 하고 여기서 나타나는데 베타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두 실근은 모두 베타보다 커져야 됩니다. 베타보다 작은 실근을 갖는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인 3번. 548번. 4차 함수 fx에 대해서 fx의 절대값은 x는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고 방정식 fx는 0은 구간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5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요.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라고 그랬는데 여기 주어진 이 조건에 의해서 fx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그래프가 제일 중요해요. 자, x축하고 fx의 위치관계를 조건에 맞게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봅시다. fx의 절대값은 x는 1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를 통과해야 되겠죠. 여기를 통과해서 그러면 또 다른 전체적으로 아래 볼록이 해야 되니까 또 다른 x절편이 발생해야 되는데 또 다른 x절편에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말이 없잖아요. 여기서만 꺾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절대값 취해서 x축 대칭시키면 그럼 또 다른 절편은 이렇게 부드럽게 통과를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절대값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져서 x는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게 꺾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fx는 0은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5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fx는 0은 역시 x축과의 교점인데 1에서 교점을 갖는 거 분명하고요. 그 다음 여기에 절편이 결국은 이 변역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5 사이에 변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일단 절편을 알파라고 둘 때 여기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를 이쯤에 설정을 해 두란 얘기겠네요. 그리고서
fx의 절대값이 극소가 되는 점의 개수는 2개라고 그랬어요. 기억번부터 확인해 보면 함수 fx의 절대값이 극소가 되는 점의 개수는 2개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알파하고 1에서 극소점을 가져요. 절대값의 그림입니다. 기억 참이고요. 니은번 구간 -4와 0 사이 -4는 이쯤에 있겠는데 0 사이에 f' 알파가 0을 만족하는 x가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극소점이 이 범위에 있느냐를 따져주는 거죠. 0이 좀 애매해요. 0이 여기 있으면 극소점이 -4와 0 사이에 있는 거 맞아요. 근데 0이 여기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fx를 써내야 됩니다. 자, fx는 지금 통과하는 x축과의 교점이 알파하고 1에서 통과하는데 알파를 통과하는 방법은 세제곱으로서 통과한다고 봐야 됩니다. 접하면서 통과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fx는 최고 차이 계수는 p라고 두고요. x 빼기 알파의 세제곱 곱하기 x 빼기 1 형태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의 극점의 위치를 찾아야 되잖아요. f'x는 곱의 미분을 사용해서 미분을 하겠습니다. p로 묶고 3 x 빼기 알파의 제곱 x 빼기 1 뒤에 거 미분한 건 x 빼기 알파의 3승으로만 정리되고 중괄호 안에서 x 빼기 알파의 제곱을 공통인수로 뽑아내면 3의 x-1 정기한 게 3x 빼기 3 더하기 x 빼기 알파 p x 빼기 알파의 제곱 4x 빼기 알파 빼기 3까지 정리됐습니다. 0으로 두면 이거 0이다의 이중근이죠. 이중근은 극점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곡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고 여기서 극소점을 갖는데 그걸 만족하는 x가 4분의 알파 더하기 3이죠. 그런데 아까 니은의 가정에서 요 사이에 알파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의 범위를 -7과 -5 사이로 설정을 해서 이거의 범위를 설정해 보면 -5를 알파에다 대입할 때가 이쪽 경계가 되겠죠. 그러면 4분의 -2가 되니까 -2분의 1. 이쪽은 -7을 대입하는 거니까 -1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1과 -2분의 1 사이에 극소의 위치가 있다고요. 여기의 위치가 -1과 -2분의 1 사이에 있고 그렇다면 0은 -2분의 1보다 오른쪽 여기에 위치하니까 -4하고 0 사이에 극소점이 위치해서 미분계수가 0인 점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죠. 초차이 계수가 음수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음수인 경우의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테니까 꺾어 올려주면 fx는 아까 하얀 그림하고 똑같을 거고 그래도 미분계수가 0인 점은 똑같은 위치에서 나타나겠죠. 니은번 참입니다. 디귿번 f0이 0보다 크다. 자, 디귿번에서 f0이 0보다 크다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지금 fx만 그려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린 이 그림 얘가 1이죠? 이때는 0이 여기 있으니까 f0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fx는 초고차의 계수가 음수로서 그려보아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기 절편이 1이고 그러면 0이 여기 있어서 양의 조건을 만족하죠. 절대값 그림을 그리면 절대값 그림은 이렇게 될 거고요. y는 f0을 그리면 f0의 y값을 기준으로 상수함수 직선을 그리란 얘기죠. 그러면 교점이 4개 나타나서 실근의 개수는 2개가 아니라 4개죠. 디귿번은 틀렸습니다. 옳은 건 기억과 니은. 정답 3번에 있습니다. 549번 문제입니다. 최고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0의 값을 구하래요. 자, 박스에 있는 조건이 무려 3가지나 됩니다. 가번 조건은 fx의 절대값은 x는 2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 말은 x는 2에서 꺾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상상하셔야 돼요. x는 2에서 x축과 만나면서 꺾이죠. 그리고 fx는 x 빼기 2의 인수를 갖는다고요. 뭐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죠. 다시 fx의 절대값이 f1과 같다. 그거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방정식 fx의 절대값과 f-1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가령 자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나본 조건을 확인해 봅시다. 최고차이 계수가 -1이니까 음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소해요. 그냥 극점 없이 이렇게 통과한다면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은 여기 있고요. y는 f1. 이게 y는 f1이죠. 1에서의 함수값과 같은 상수함수를 그리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두 실근을 가져서 안 되네요. 세 실근을 갖게 그리려면 그러면 얘는 3차 곡선은 극점을 갖게 그려야 될 겁니다. 2는 무조건 통과해야 되고요. 그럼 만약에 3차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2라고 합시다. 그럼 절대값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꺾어 올려서 이건 버려야 되고, 그럼 1이 여기 있을 때 y는 f1의 상수함수는 이렇게 그려져서 교점이 3개 발생하게 돼서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fxy의 절대값과 f-1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그럼 마이너스 1이 이런 데 있으면 이렇게 그릴 때 4개의 교점을 가져서 안 되죠. 그러니까 극소점을 갖는다고 보고 이렇게 그리면 마이너스 1 여기 해서 세 실근을 가져서 조건을 또 만족할 수 없나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의 함수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볼 때 마이너스 1에서 극소점으로서 0을 갖고 1에서는 극대점을 갖는 이런, 그러면 여기 x절편이 2가 되고요. 절대값 그림은 수정해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서 f1이 1거라면 여기 극대값의 위치가 1이라는 조건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극소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1이라고 보면 y는 f-1이 0이 돼서 교점이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 발생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거 맞습니다. 또한 f-1 극소값은 극대값보다 작은 것도 만족하고 있죠. 자, 됐습니다. 결국은 fx는 다시 절대값이 없는 fx의 곡선을 다시 그려보면 이 곡선이에요. x축과 만나는 점이 다 나와 있으니까 fx는 최고차의 개수 마이너스로 묶고 x 더하기 1의 인수 2개, x 빼기 2의 인수를 갖고 있는 이런 3차 함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f0의 값은 0만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결과는 2가 되겠네요. 2번에 있습니다.